92번째 영화 그때 그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는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2018년작 영화이고, 영화의 주 내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실제 인물의 정치적 복귀를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인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1936년 9월 29일 밀라노 출생이고, 밀라노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제 돈을 번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74년에 케이블 TV 텔레미라노라는 그 TV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후 이제 1980년에 이탈리아 최초 상업 TV 네트워크 캐넬 5를 개국을 했다.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 하나를 이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재벌 그룹 피니베스트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신문, 뭐 출판, 영화, 보험, 은행 등 150개의 기업을 장악을 했다고 나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주종은 미디어를 장악을 하고, 뭐 이외에 뭐 보험이나 은행 같은 어떤 금융까지도 이제 손을 봤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까지 손을 본 거 보면 이 엔터 쪽까지 이제 좀 손을 뻗쳤다, 장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굉장하지. 아마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이럴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후에 좀 AC 밀란 구단주로 1986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을 했고, 이 구단을 이제 국제적인 명문 구단으로 이제 성장시킨 이력도 있다. 그리고 1994년 포르자 이탈리아라는 어떤 당을 하나 창당을 해서 그 당시 바로 이제 총리로 이제 바로 부상을 하게 되고, 총리 기간은 이제 94, 95년, 그리고 2001년, 2006년, 그리고 2008년, 2011년 이렇게 해서 총 3번 해서 9년 이상을 한 최장수 총리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영화는 이제 아마도 2008년부터 11년에 총리가 되는 과정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이런 돈 많은 인물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굉장한 좀 스캔들이 많은데, 영화는 이 사람의 스캔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주는 형식으로 좀 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스캔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일단 자신이 소유한 방송사 메디아셋이라는 이제 회사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뭐 영화, TV, 프로그램 판권 가격을 조작하고 수억 유로의 세금을 회피한, 그러니까 세금 문제 혐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영국 변호사 데이비드 밀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기 위해 60만 달러를 뇌물로 준 또 혐의도 있고, 그러니까 뇌물 혐의지.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사업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판사들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 그리고 반대 진영 의원들을 매수해서 과반수를 확보한 의혹, 그리고 총리 재임 중에 자신의 측근 재판을 무효화하거나 시효를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자기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미성년자 무용수 루비 하트스틸러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 압력을 해서 석방시킨 혐의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정치인, 연예인, 뭐 여성 모델들이 참석한 성적인 성격의 사교 모임을 관저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마피아와도 연계가 되었다는 어, 의혹들이 의혹과 혐의와 스캔들이 있다. 그래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선교 파티, 그리고 관료 매수,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동산 파는 뭐 장면, 굉장한 언술로 뭐 어떤 준비 과정도 없이 그냥 아무 곳에나 전화를 걸어서 부동산을 파는, 매매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어, 뭐 이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겠다. 결국에는 이 벨를루스코니는 거의 뭐 대체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당수는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시효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해서, 뭐 죄의 판결을, 법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꽤 오래 사셨다. 2022년인가 3년에 사망을 했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돌아가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인물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의 봄 같은 뭐 그런 소재일 수도 있으나, 굉장히 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좀 뭔가 좀 아이러니한 좀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좀 일단은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 영화는 일단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 베를룬, 베를루스코니 인물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여성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마담 뚜 같은 한 남성을 중심으로 영화 초반을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화려하고 좀 뭔가 섹시한 여성들을 대거 이제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리고 마약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어, 뭔가 이 남성에 관한 영화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는 갑자기 이 남성에서 마담 뚜에서 갑자기 베를루스콘이라는 이 인물로 포커싱이 전환이 되면서, 이 마담 뚜의 남성은 갑자기 사라지고 이 베를루스코니의 인물에서 얘만 집중하면서 영화는 좀 끝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두 개의 에피소드를 사실은 뭐 각자 각각의 영화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소재를 혹은 뭐 에피소드를 두 개를 합쳐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엉뚱한 지점에서 어, 갑자기 좀 이 베를루스코니가 나오고, 갑자기 이 마담 투 같은 남성은 어떤 뭐랄까 중요도가, 영화에서 중요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뭔가 여기서부터 좀 혼동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베를루스코니의 어떤 스캔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결국은 이 남성의 어떤 비루한 결말 혹은 뭐 비참한 결말을 예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또 이게 엉뚱하게도 어, 갑자기 와이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갑자기 이 그
국민에게 한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어떤 신의 같은 것을 좀 보여주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베를루스코니가 과연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음, 온전히 한 개인으로서 가장 좀 멋진 남성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면서 영화는 좀 끝이 난다. 음, 그래서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끝나는 지점까지 굉장히 많은 혼돈을 어, 안겨주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래서 어떤 스캔들과 뭐 의혹이나 뭐 혐의 같은 것을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난데없이 사랑에 관한 진실, 그리고 어,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정의로운 듯한, 정의롭다기보다는 뭔가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진솔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좀 난데없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영화 속의 그 베를루스코니는 항상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 인물의 대사를 빌려오자면, 웃지 않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는 듯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어, 영화 말미에 갑자기 진솔하고 진지한 태도로 어, 이 싹 바뀌면서, 표정이 바뀌면서 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봄에서 나온 그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그 영화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뭔가 좀 악인이나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악인이 아니네 뭐 이런 듯한 인상을 받는 그런 영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감독이 이 베를루스코니라는 인물을 옹호를 하고 싶었던 건지 뭐 그렇지 않았던 건지 뭐 알 수 없는 게 알 수 없게 좀 영화를 끝을 내서 굉장히 많은 혼돈을 주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아닌 어, 영화가 좀 돼버린, 뭐 이거는 인물의 어떤 이체감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좀 의문만 든 좀 영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떤 서사의 이야기의 어떤 재미보다는 그냥 실존 인물이 행했던 행동을 나열한 듯한 그런 형식으로 좀 제작을 해서 사실 좀 뭐 이야기의 재미는 좀 반감이 되고 재미도 없고, 사실 다만 이 감독의 독특한 연출이 확실히 눈에 끌고, 굉장히 이 감독의 연출은 화려하고,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트렌디하면서 스피디한 연출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 초현실적인 분위기와 좀 뭔가 동화스러운 분위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섹슈얼리티한 그런 연출까지 좀 이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여성들을 보여주는 어떤 파티의 모습에서는 틴토 브라스 감독의 연출이 좀 많이 좀 생각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연출에서는 좀 굉장히 뭐 어느 경지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큐어에서도 말했듯이 이 큐어는 참 일본 영화지만 일본스럽다라고 느낌을 말했는데, 이 영화도 이탈리아 영화이지만 참 이태리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확실히 그 나라마다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듯한 화려해도 뭐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출을 감각적으로 잘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 음, 그래서 이 베를루스코니 역을 맡은 그 배우,
토니 세르빌로라는 배우는 굉장히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인물의 어떤 특징, 가식적인 웃음, 이 웃음과 메이크업을 좀 어떻게 분장을 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뭔가 그 꿍꿍이가 있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 듯한 그런 연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인상 깊었고, 뭐 이 배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레이트 뷰티라는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은 배우인데, 그때도 연기를 잘했지만 여기서는 정말 연기를 잘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와 연출은 참 좋았으나, 감독이 좋아하는 주제, 갑자기 뭐 사랑, 그리고 늙음, 뭐 이런 주제를 영화 말미에 왜 우겨 넣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의 두 양명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제 의도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제에 혼선을 많이 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뭔가 뒤죽박죽 여러 가지를 섞어버려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든다. 이상 끝.